오늘의 영상에서는 두산 베어스의 스토브 리그를 전체적으로 좀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달려온 스토브 리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면서 무언가 확 화려하게 달려왔다가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한 모습인데 이제 어떻게 지나왔는가. 물론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좀 있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 베어스가 어느 팀보다 좀 스타트를 좀 공격적으로 했고 빠르게 했고, 일단은 감독이 부재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토브 리그 시작부터 감독 코치 선임에 열을 올렸던 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성환 감독 대행으로 쭉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하느냐였는데, 두산 베어스의 선택은 김원영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예상과 다르게 올 시즌 중간까지 키움의 감독이었던 어떤 한 팀의 감독이 수석 코치로 오는 게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홍원기 전 키움 감독이 수석 코치로 영입이 되면서 김원영 감독 그리고 홍원기 수석 코치 체제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원영 감독은 아시다시피 이제 2022년 SSG 랜더스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끈 감독으로 두산 베어스가 이거는 뭔가 좀 단순한 리빌딩 기조로 가는 2026 시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고, 거기다 홍원기 전 감독을 수석 코치로 영입하면서 무언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홍원기 전 감독, 이제 지금의 우리 수석 코치 같은 경우는 김원영 감독과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던 이력이 있을 정도로 두 분 다 커리어가 훌륭하신 전 감독님들이시죠. 그래서 한 팀에서 이렇게 감독과 수석 코치로 만난 좀 특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QC 코치로 손시현 코치가 영입이 됐는데, 물론 우리 팀에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레전드 선수로 남아있다가 NC 다이노스 이적할 때 약간의 좀 잡음이 좀 있었죠. 그래서 FA로 이적을 하면서 이종국 선수랑 같이 이적을 했는데, 팬들한테 그때 조금 약간 미움을 사기도 좀 했지만 어쨌든 QC 코치로 좀 돌아오면서 특유의 이제 탄탄한 수비 능력이라든지 팀 레전드 선수 출신으로서 구단 문화를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팀을 전체적으로 선수단을 잘 이끌어줄 거라고 좀 예상이 들고, 또 이제 투수 코치의 정재훈 코치가 다시 돌아오면서 두산 베어스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다 보니까 불펜 투수들, 젊은 투수들이 많은데 이 투수들을 잘 이끌어줄 것이다. 그리고 김원영 감독님이 워낙에 투수 쪽으로 정평이 나와 있는 감독이고, 감독이 되기 전에 두산 베어스에서 코치를 또 하셨기 때문에 젊은 투수들을 조련하는 데는 정말 이 코치진 정재훈 코치와 김원영 감독의 이 손발이 정말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또 손지한 코치도 수비 코치로 영입이 되면서 굉장히 기대되는 라인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진영 코치가 타격 코치로 영입이 되면서 굉장히 습관을 읽는 능력이 좀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두산 베어스로 영입이 되면서 이진영 코치가 국민 우익수라는 별명도 있었듯이 선수 시절부터 그러니까 상대 투수의 습관을 파악하는 능력들이나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주특기를 살려내는 능력들, 이런 게 좀 뛰어났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전수해주는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무언가 좀 젊은 선수들, 젊은 타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독 코치 라인업만 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라인업이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구단에서 공언을 했듯이 정말로 최상위급의 감독 코치진을 꾸리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말 그대로 좀 선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게 되고, 일단 스토브 리그의 시작은 이렇게 감독 코치 라인업이 형성이 되면서 좀 시작을 알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FA에서도 두산이 가장 먼저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FA 최대어, 올해 최대어는 강백호 그리고 박찬호라고 볼 수 있었는데, FA 최대어인 박찬호 선수를 두산이 가장 먼저 영입에 성공을 하면서 가장 발빠르게 먼저 움직였고, 이제 두산의 센터에 항상 유격수 자리에서 풀타임 유격수가 좀 없는 두산의 불안한 수비 공백이었는데, 이제 김재호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두산이 계속해서 유격수가 좀 공백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박찬호 선수를 영입에 성공하면서 그러니까 수비 라인뿐 아니라 이제 투수들에게도 좀 안정감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보고, 이제 두산 베어스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김현수 선수라든지 강백호 선수라든지 더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겠다고 막 언론에도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고 했지만, 물론 거기까지는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FA를 선언했던 조수행, 이영하, 최원준 선수를 차례대로 잔류를 시키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FA 시장에서 물론 굉장히 큰 투자도 했지만요, 영입과 잔류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과정 중에서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보호 선수 20인의 한 명을 보상 선수로 기아로 보내야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의 굉장한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홍민규 선수가 기아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었고, 또 홍건희 선수가 옵트아웃을 선언을 하면서 구단과 좀 이별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본인의 옵션을 저희가 예상과 다르게 시행을 하게 되면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앞에 많이 했으니까 그냥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2차 드래프트로 돌아온 또 이용찬 선수를 또 주목해 볼 수가 있게 됐고, 지금 고효준 선수가 이제 결국 방출 명단에 오르면서 가장 또 팀 내 최고참 투수가 이용찬 선수가 되었는데, 이영하 선수가 또 팀에 잔류를 하면서 둘의 또 케미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고, 이용찬 선수가 물론
물론 이제 기량이 최근에 좀 하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김원영 감독이 또 이용찬 선수를 어떻게 또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킬 것인가도 또 굉장히 주목이 되는 바고, 이제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또 추재현, 장승현, 이원재 선수 각각 또 다른 팀으로 이제 호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재현, 장승현, 이원재 선수는 팀에서 나가게 되었지만 이용찬 선수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투수조에서 가장 좀 나이가 많은 선수로 이제 가장 고참 선수로 이용찬 선수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용찬 선수도 두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뛰어주었던 만큼 젊은 투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선수들을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계획들 때문에 이용찬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2차 드래프트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또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는 특급 유망주, 굉장히 좋은 활약을 2026년에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가능성을 보였던 재환유 선수, 재환유 투수가 아쉬운 좀 부상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마무리 캠프 끝자락에 부상을 당하면서 토미존 수술을 하면서 이제 회복 중이다 해서 수술한 사진도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을 퍼왔는데, 아쉽게도 이제 부상 소식이 좀 들렸고 수술을 했고 잘 회복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해서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 선수가 어쨌든 근데 요즘 젊은 투수들이나 이런 사이에서 이제 토미존 수술 같은 경우에 기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기량을 회복하면서 수술 과정을 잘 겪어서 돌아오면 반드시 팀에 다시 우리 생각처럼 회복해서 다시 보탬이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또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 선수 구성이 아직 미흡 완료가 된 상황인데, 이제 인스타그램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크보톡이라는 계정에 이제 자료들을 정리해 주신 거를 제가 좀 출처를 밝히고 좀 포왔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약간 조금 저희가 억울해서 좀 포왔는데, 이제 저도 몇 차례 밝혔지만 제이크 케이브 선수를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 물론 이제 보류권에 대한 견해도 제가 좀 밝히긴 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보류권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팀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보류권을 발동하지 않는 선수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팀에서 데려가지 않거나 이런 선수들이 보류권, 우리도 이제 콜어빈 선수가 있죠. 그래서 보류권을 묶는다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가능성, 다른 팀에서 데려갈 가능성이 있구나, 예비 명단에 좀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많고, 이제 보류권 근데 제도는 5년 자체가 너무 길고 이제 좀 수정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가 좀 공론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이 이제 케이브 선수를 묶으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도 자체는 수정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타팀 분들이나 야구를 조금 본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두산만 유독 케이브 왜 이렇게 묶냐, 막 케이브 앞날을 방해하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 다른 팀들도 이제 요건 똑같은 제도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바르다는 건 아니고, 제도 자체는 좀 수정돼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제가 이제 전 컨텐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제 케이브 선수는 이제 우리가 두산 베어스 팬분들은 케이브 선수를 워낙에 또 아끼는 팬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상황이 정리되면 케이브 선수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여전히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즈 카메론 선수는 지금 협상 중인데, 어떻게 될지 정확히 협상이 된다 그러면 케이브 선수에게도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고, 다즈 카메론 선수가 메디컬에서 실제로 탈락이 되거나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케이브 선수와 또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시아 커터 타무라 이치로 선수도 최근에 이제 협상 중이라는, 거의 영입이 이 선수도 이제 가장 최종 단계만 거치면 들어오게 되겠죠. 이전 컨텐츠에도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 올려놨고, 이제 잭로그 선수도 이제 재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잭로그 선수도 빨리 팀에 합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수로 또 예전에 팀에서 뛰었던 플렉센 선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로 돌아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외국인 선수는 100%는 아직 없고, 이제 협상 중인 선수들, 영입 강력한 후보로 올라온 선수들은 있는데 완벽하게 계약이 끝난 선수들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빨리 두산도 외국인 선수들 구성이 빨리빨리 끝나야지 좀 더 안정적인 스토브리그를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무 선수들 인아웃 상황을 또 보면은 이제 윤준호 선수가 제대를 하죠. 그래서 퓨처스 리그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선수는 이제 최강 야구, 지금은 불꽃 야구지만 최강 야구 시절에 얼굴을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윤준호 선수가 포수 포지션인데, 이제 아마 제대해서 돌아오면 1군에서도 아마 얼굴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면 퓨처스에서 성적이 워낙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김기현 선수랑 양의지 선수, 김기현 선수 이어서 3포수의 위치에서 활약을 하면서, 포수로서도 물론 가능성이 굉장히 좋지만 타격에서도 굉장히 좋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선수라서, 지금 지타 롤에서 어떤 선수가 두각을 나타낼지 모르거든요. 지금 지타 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미지수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윤준호 선수도 이런 면에서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고, 입대를 하는 이제 선수들 중에서는 우리 박지호 선수가 또 입대를 하게 되어 있고, 여동건 선수가 이제 또 입대를 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2차 드래프트를 하나에서
홈에서 옮겨온 선수 이상혁 선수가 또 옮겨오자마자 바로 입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선수가 입대를 하고 윤준호 선수가 제대를 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브리그가 중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이슈성이랑 화제성은 두산 베어스가 단연 압도적으로 최고의 스토브리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영입을 잘했냐 못했냐와의 별개로 모든 팀들 사이에서 이슈성이나 화제성이 가장 도드라졌던 것 같고, 그래서 감독 코치진의 구성이나 박찬호 영입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박찬호 80억 비싼 거 아니냐 하겠지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박찬호 영입 금액이 굉장히 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영입 금액 자체는 다 모든 선수들이나 모든 팀들이 비싸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더 비싸질 거예요. 지금 이게 시장의 상황이고 현실이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감코진 구성을 좀 화려하게 해낸 것들, 이 감독 코치진이 현장 스태프가 이 젊은 선수들, 특히 많은 젊은 선수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이 선수들의 기량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박찬호 선수가 센터라인으로 들어오면서 두산의 수비 라인업들, 그리고 이 수비를 바탕으로 한 투수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면서도 박찬호 선수가 뭐 출루율이라든지 이런 공헌도가 공격 야수진 라인업에서 어떤 또 변화를 줄 것이냐, 빠른 주루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좋은 역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과는 좀 차별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2026 시즌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남은 스토브리그에서 이제 주요 포인트를 좀 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 구성을 빨리 완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FA나 뭐 다른 것들 아무리 많이 중요해도 외국인 원투펀치, 그러니까 외국인 구성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외국인 원투펀치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팀들마다 외국인 투수 2명만 잘 구해도 사실은 정말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리그가 KBO 리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외부 FA를 혹시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은 사실 이제 뭐 매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외부 FA를 추가로 영입할 두산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도 좀 예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타 팀에서 방출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 중에서 좀 팀의 좀 구미에 맞는 아니면 좀 부족한 포지션에 맞는 선수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누수가 좀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지길 바랬는데 비교적 이게 좀 덜 채워지면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된 부분들이 코너웨어의 해결 방안, 그러니까 여전히 이프를 남긴 코너웨어, 이 부분이 좀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한데, 물론 우리는 유망주 자원이 굉장히 많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자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누구 하나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를 스토브리그에서, 그리고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 스프링 캠프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요 기간 동안, 비시즌 기간 동안 아마 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산 베어스가 개막 전까지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들의 이제 스토브리그 소식들도 물론 이제 제 채널에서 더 계속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이제 두산 베어스가 점점 스토브리그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많은 분들이 이런 말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영입을 좀 잘 못해서 속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요란만 했지 별거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코진 구성하고 박찬호 선수 영입한 것만 해도 저는 그래도 뭐 최소 7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나머지 20-30점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좀 못하긴 했습니다. 제가 봐도. 왜냐면 꼬였죠. 누구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자리에 다른 선수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이제 요거는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콘텐츠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들이 뭐 김민석이라든지 홍성호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또 신우열 선수라고 이번에 신인으로 들어온 선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1라운드에 김주호 선수도 있겠죠. 이런 선수들이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에 대한 조금 분석적인 이야기들도 한번 콘텐츠로 다뤄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두산의 남은 스토브리그가 좀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간에는 뭐 이제 베테랑 선수가 많아서 뭐 늙은 선수들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도 막 돌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정말 젊은 팀이거든요. 이제 정수빈, 뭐 양의지, 뭐 이런 선수들이 정말 이끌어주는 가운데서 젊은 선수들이 힘을 내줘야 될 때고, 이제 우리 팬들이 그거를 응원해줘야 될 텐데, 이제 얼마나 이제 우리 선수들이 포텐을 터트려 주느냐에 따라서 2026년에 성적이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잘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프를 기대고 가기에는 불안함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포텐셜이 높은 팀도 두산 베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국인 구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단도 계속 이제 여기에 정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남은 스토브 리그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산 베어스의 스토브 리그 중간 점검 오늘 한번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